안녕하세요. 오락가락 가계부채 대책, 전세대출 규제하면서 50조 정책은 이제 유지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이제 금융을 책임지는 수장들이 뭐 이제 이런저런 소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저것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 모양인 거죠. 앞으로 한국이라고 한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건데 앞으로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지는 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왜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지금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이제 대출자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사항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DSR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DSR 규제 예외인 이제 또 다른 이제 정책 대출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대출 규제를 이제 가계대출을 이제 감축해 나가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 입니다. 사실상 그 업계에 포획되어 있는 업계 화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이제 사태가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새마을금고 가지고 예금한다고 이제 쇼하고 사진 찍고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문제죠. 임시 미봉책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해놓은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 빚내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직 목숨줄이 달려있는 현금을 지키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수월하게 만만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꾸 이제 펌프실 당하고 이제 환상 갖고 욕심 가지고 이러면은요 이제 힘들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많이 막막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 이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막장짓 하고 있는 거죠. 이래저래 뭐 가계부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DSR 적용 범위를 전세 대출까지 늘린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저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이래저래 스트레스 DSR이 실행이 된다.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실행. 이면 결국 이게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억제 요인이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근데 DSR 예외 사항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50조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이제 출시하는 건 이 뭡니까 이거? 장난질 치는 거죠, 장난질.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당장 1월 29일부터 27조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2월달부터 시행되는 20조에서 3조 규모의 청년주택 드림대출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어쩌려고요? 청년들한테 대출해줄 게 아니라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해줘야죠. LH공사에서 싸게 지어서 제공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자꾸 대출만 해주면 어쩌려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뭐 저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뭐 저 빚은 누가 다 책임지고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막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게 뭘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이제 두려움, 염려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어쩌려고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참 막막하죠. 많이 막막합니다. 이러려고 저러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이제 되돌아보면서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이 여지를 두고 자꾸 다른 뭔가를 하는 것처럼 저래버리면요. 청년들에게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에게 대출을 계속 해준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대출 빚내게 해준다. 빚져라. 빚내도 괜찮다라는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저런 것들이 가계대출을 늘린 이제 주범들인 거죠.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빚내라고 자꾸 조장하는 거냐. 그래 놓으면은 그들이 저 빚을 갚는 게 괜찮은 건가? 안 괜찮죠. 매우 우려스럽죠. 뭐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 엉망이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참 많은 이제 막막한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암울한데 부채가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뭐 계속 이제 전애들이 무주택 서민하고 젊은 층에 저출산에 뭐 도와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이러는 거는 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청년들이라고 신혼부부라고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대출해주면 그들은 또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대출해줘서 뭘 하는 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지금의 이 무지막지한 대출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은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지금의 정부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뭔가를 움직여내는데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나 총선 앞두고 뭐 야당은 셋째 나오면 1억을 탕감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재원은요? 아니 뭐 어느 정도껏 돼야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한다네요. 9세에서 17세까지. 고마운 얘기죠. 뭐 그리고 이래저래 뭐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정책 맞습니다. 뭐 그 정책을 반대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에 대한 재원은요. 재원도 생각해야죠. 누군가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근데 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뭔가를 좀 얘기하고 이제 지원해주고 제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관련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충격인데 지금 말로는 부채를 줄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요. 계속 예외조항 넣어서 이 막장짓을 하고 있는 이놈의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